제 작품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그, 미술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미술사도 그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미술사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관점 차이로. 그런데 오늘은, 어, 리얼리티와 렐러티와 이미지라는 걸로서 미술사를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렐러티와 이미지는 제가 전번에 미술과 철학, 그러니까 예술과 철학에 대한 강의를 먼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예술은요, 그 어떤 절대적 진실, 절대적 진리라는 걸 탐구하는 거예요. 모든 예술은. 그 절대적 진리를 다른 이름으로, 예술에서 이제 이름으로 그걸 렐러티라고 불러요. 진실이라고. 그 저를 전혀 또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 사람이 모리스 둔이라는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물론 화가인데 그 나비파의 일원이고 1870년에 태어나서 1943년에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자화상이네. 모리스 든이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미술 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1880년대 말에 파리에서 형성된 나비파는 그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아랍어로. 선지주 선언. 1889년에 신관습주 선언을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자연주의 사실적이고 묘사적인 회화 방식을 배척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문장에서 보면은 이 유면 첫 번째 문장이 있는데 드니는 작품이란 전쟁터의 말이나 옷을 벗은 여인 또는 어떤 일화가 되기 전에 조합된 질서 속에서 색채로 덮인 평평한 표면이라고 단언했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게 사람을 그렸던, 말을 그렸던, 전쟁터에 말을 그렸던, 옷을 벗었던 여인을 그렸던, 어떤 일화를 그렸던 간에 그것은 그런 그 말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색으로 덮인 평평한 표면이다. 그 화면이란 거는, 그러니까 회화라는 거는 색으로 덮인 평평한 표면이라는 걸, 이거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아니다. 이렇게 써졌어요. 이거는 파이프가 아니다. 파이프를 그려놓고 파이프가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파이프, 이제까지 그림, 아까 든이란 사람의 주장을, 선언을 그대로 말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여기다가 꽂아가지고 담배를 피울 수가 있어요? 파이프는 담배 피우는 거잖아요. 담배를 피울 수가 없어요. 이건 평평한 거예요. 이미지예요. 파이프 이미지지 파이프 그 자체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 리얼리티와 이미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지야. 파이프 이미지지 파이프 그 자체, 그러니까 파이프 리얼리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까 그 말을 그대로 드니의 말을 다시 표현해 주는 거라고 이게요. 그래서 모든 화가들이 고민이 빠져요. 이 리얼리티와 이미지의 불일치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빠지면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 신문이나 잡지의 쪼가리가 있죠. 이게 신문의 잡지를, 요거는 신문이나 잡지의 이미지입니까? 신문 그 자체입니까? 이건 신문 그 자체예요. 잘라다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잡지, 요것도 무슨 책에서 오려는 종이에요.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이거. 콜라지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해결한 거예요. 실제로 갖다가 여기 평평한 종이를 실제로 갖다 붙인 거예요. 저기도 마찬가지죠. 마티스가 색면을 그린 거, 그 색종이 종이 갖다 붙인 것도 그게 색종이를 흉내낸 것도 흉내낸 게 아니라 실제로 평평한 색면의 색종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렐러티를 갖다 붙인 거지. 렐러티를 갖다가 렐러티면서 이미지인 거예요. 이미지와 렐러티가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화가라는 게 맨날 거짓말하는 존재였는데, 예?
렐러티가 아니고 이미지를 렐러티인 것처럼 그냥 3차원 것을 렐러티인 것처럼 거기 진실인 것처럼 가져다가 이미지로 썼었는데 화가가 거짓말을 안 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요거는 드쿠닝이라는 사람인데 1904년에서 1997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드쿠닝은 어때요? 이 드쿠닝 작품을 보면은 형태를 완전히 뭉개뜨려 버린 거예요. 여 밑에만 여기만 가운데만 이렇게 보면 완전히 추상이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림이 아까 평평한 위에 물감덩어리라고 그랬거든, 드니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미지를 남기게 되면, 왜냐면 여기 그 추상적인 추상적이지만 형태가 분명히 남아 있어. 근데 그게 계속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 아직 형태가 남아있지 않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도 계속 형태를 어떻게 없애갈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이미지가 남아있어요. 추상화를 하든지 간에 뭐를 하든지 간에 어떤 이미지가 형태가 남아있는데 그 형태를 어떻게 없애갈까를 고민하던 과정에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마침내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죠. 이렇게 평평하게 엄청나게 넓은 걸 평평하게 했고 요거는 그 페인트예요. 페인트. 커다란 페인트 통에다가 커다란 붓으로 막 휘저서 이게 직접 그리는 게 아니고 그거를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붓으로 해가지고 막 질질 흘리고 다니는 건데 그게 이제 여기 이제 드리핑이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그막 흘리고 다닌 거예요. 흘리고 다닌 여기 자국이에요. 흘리고 다닌 자국.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렇게 흘리고 다닌 자국인데 이제 유럽 쪽으로 가면은 여기는 이제 액션 페인팅이라고 하는데 유럽 쪽으로 가면은 이제 또 이게 앙코르멜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 세계가 형태가 완전히 어떠한 이미지가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앙코르멜이라든지 여기 액션 페인팅이라든지 이미지 자체가 어떤 이미지도 없어요. 그냥 물감 자국이에요. 물감 자국. 아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모리스트니 이야기인 거예요. 리얼리티와 이미지의 관계. 이거는 화면이란 건 평평한 여기 위에 물감 덩어리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 리얼리티와 이미지의 관계를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아까 드쿠닝이라는 사람은 그거를 큰 붓으로 휘저서 버림으로써 이미지와 리얼리티 관계를 해석을 했다면 이 사람은 물감을 이렇게 물감을 질질질 흐르고 다니면서 그 커다란 거기에다가 그러한 방법으로 이미지와 리얼리티 관계를 해석했다고. 화가 고민이 이런 거예요. 제스퍼 존스 요 성적이 제스퍼 존스 고민도 똑같은 고민이에요. 모든 화가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스퍼 존스는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를 했냐면요. 나는 마음을 그리지 않는다. 표면을 그릴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는 그림이 이 세상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 난 이게 화가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화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릴 따름이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 화가가 되기 위해서 당신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 좋은 화가가 되려는 욕망까지도. 정말로 이 말을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물론 좋은 화가가 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거를 포기해라고 야 그것도 잘못이야.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친구한테서. 아주 좋은 친구가 있어가지고. 야 그것도 잘못이야. 그것도 욕망이야. 그거 버려.
저도 그런 거를 수없이 많이 버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가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몰라요. 화가라는 건 이런 존재예요. 내가 왜 화가가, 유명한 화가가 되려고 노력을 하느냐? 지금 좋은 화가가 되려고 노력을 하느냐? 그거는요, 내가 다른 욕망이 없으니까, 다른 것에 대한 어떠한 욕망도 없어요. 어떠한 욕망도 없으니까, 그런 욕망을 갖지 않으면은 사람은 생존을 할 수가 없어요. 삶의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삶의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그런 욕망을 하나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이유밖에 없어요. 화가란 게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이 이제 네오다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이 사람을 팝아트 선구자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팝아트 선구자면서 동시에 포스트 모던의 선구자예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스퍼 존스.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논문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제스퍼 존스 성적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야 돼요. 화가가 되기 위해서 당신은 모든 것을 포기를 해야 해요. 돈이고 명예고 간에 뭐 권력이고 간에 모든 것 다 포기를 해야 해요. 화가. 그리고 좋은 화가가 되려는 욕망까지도 포기를 해야 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팝아트를 했다고? 이거는 미술사를 완전히 조작하는 거라고. 그거는 팝아트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다고 전혀 거리가 멀어요. 팝아트란 건. 팝아트라는 건 대중과 접근하기 위해서 했다고? 웃기는 개 족같은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래. 이 강도 같은 새끼들. 회화를 하려고 한 거예요. 끊임없이. 이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고 뭐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같이 드쿠닝이라든지 잭슨 폴록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거를 이제 포착과 투사라고 그래요. 미술 용어로서. 투사는 뭐냐면 자기 내면에 있는 걸 밖으로 쏟아내는 걸 투사라고 그래요. 내면에 있는 걸. 이건 포착이란 거는 외부로부터 뭔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뭔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이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투사라는 거는 절대자유예요. 그거는 어떠한 그 외부적인 제재가 없는 거예요. 근데 포착이라는 거는 외부적인 어떤 물체를 그린다. 그러면 벌써 여기 별 모양이 있고 여기 띠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큰 붓으로 휘둘려가지고 어떻게 별 모양을 그려? 불가능한 거야, 이거는. 조그만 붓으로 이 별 모양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조그만하게 숨을 쉬고 그려야 하는 거예요. 조잡한 거지. 드쿠닝이라든지 잭슨 폴록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조잡한 거지. 붓터치에 비하면. 이 별이라는 조그만 것 속에서의 자유란 말이에요. 여기 절대적으로 이것 속에서의 자유가. 그래서 이것 속에서 이런 형태가 이미 정해져 있어. 여기 이 선과 이 선을 벗어나서 빨간색을 칠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벗어나지 않고 이 형태를 전혀 벗어나지 않고 이 속에서 자유인데 이 속에서 무궁무진한 변화를 이 사람이 이끌려고 한 거야. 이거 끌어내려고. 그래서 그 물감을 왁스에 이거를 안료를 풀어가지고 하는 여기 나바법이라는 그 화법도 쓰고 여기에다가 뭐 종이가 신문이라든지 뭐를 붙여가지고 이걸 굉장히 두툼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상당히 두툼하게 그린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이것 안에서 회화, 그러니까 그 어떤 것에 그 제한된 내면 안에서의 회화를 말한 거예요. 이게 바로 동양정신이야. 이게 서해의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난 잭슨 폴록, 드쿠닝 이런 거는 쓰레기로 취급해. 그런 건 작품이 아니란 말이야. 동양정신이 위배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난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야, 이게. 그런데 무슨 놈 팝아트가 뭐 대중에 접근하기 위해서 팝아트야. 그럼 미술 사가들이 엉망진창으로 날조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지금. 앤디 워홀 같은 거는 미술사에서 거들떠 퍼지도 않은 인간이란 말이야. 그는 아무 사상이 없는 새끼야. 돈 벌기 위해서 그리는, 그러니까 미술을 망쳐버린 새끼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영웅으로 떠박들고 있잖아. 이게 일루미나티가 조작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성조기를 놓고, 거기, 우리가 거기 원양어선을 타고 갔는데, 이제 국경일 날이 왔어, 미국에. 뭐 어떤 국경일 날이라 갖고, 성조기를 걸어놓고 의식을 해야겠는데, 성조기가 없으면 어때? 그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만약에 이건 그려진 그림이야, 성조기가. 이거는 진짜 성조기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리얼리티면서도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얼리티와 이미지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거를 해결하느냐고. 그게 바로 미술이다고. 리얼리티와 이미지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바로 미술이라고. 근데 미술 사가들이 미술사를 써놓은 거 보면 엉망진창이야.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들만, 헛소리들만 해놨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야? 이건 지도야, 지도. 세계 지도든지 미국 지도 같은데, 얼핏 보니까. 지도인데, 에? 이것도 지도인 것 같아. 지도도 어때? 평평한 거잖아, 지도. 지도를 이렇게 그리면 지도 아니야? 이것도 지도인 거예요. 평평한 지도를 다시 그려도 이미지면서 그건 리얼리티인 거예요. 내가 칠판에다가 지도 그리면 그거 지도 아니야? 인쇄된 것만 지도냐고. 내가 칠판에다가 드로잉 해가지고 지도 그리면 그 지도 아니냐고. 그 이야기야, 지금. 자, A, B, C, D야. 아니, 숫자도 있네, 이거. 숫자야, 숫자, 이거. 숫자가 인쇄를 된 것만 숫자냐고, 그게. 인쇄된 것만 숫자야? 여기, 내가 숫자를 썼단 말이야, 이거. 숫자는 이미지야, 그거, 리얼리티야. 리얼리티이면서도 이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와 리얼리티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이야기야. 똑같아. 이것도 관역이잖아. 관역은 어때? 관역이라는 거는, 활을 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트 게임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다트 게임 하는데 관역 다트 게임 하는 거 팔겠지. 없으면 어때? 동그라미 그려 우리가. 그럼 관역이 아니야 그거. 관역 게임 맞는 거예요. 그건 관역이면서 직접 내가 그리니까 이미지이면서도 관역이야. 그러니까 이미지와 리얼리티를 완벽하게 해결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요거는 초창기 작품이야. 요거는 요 깡통인데 실제로 깡통을 만들었어 이거. 그래 3차원은 조각은 뭐야? 3차원을 3차원으로 옮긴 거야. 그러니까 이미지는 이미지야. 이미지면서도 리얼리티야.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숫자잖아요. 이거는 알파벳이야. 알파벳을 내가 그렸었어. 그것도 이미지야. 알파벳의 리얼리티면서 알파벳 이미지란 말이야. 얼마나 대단해 이 사람. 미술이 이제까지 그 화가들이 주장하려고 했던 걸 한 방에 끝내버린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 이후로 작품을 할 수가 없어 도대체. 대단한 사람이라고. 근데 어떻게 대중과를, 이 사람은 돈 벌 생각도 없었고, 구역질 나는 새끼, 그 새끼. 제발 좀 미술사를 똑바로 좀 배우란 말이에요. 그 쓰레기 같은 책들도 보지 말고. 리텐슈타인.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게 보면 망점이라고 그래, 이게. 이게 만화잖아요. 만화, 실제로 자기가 그린 여기 원본 만화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려놓은 만화를 그대로 베낀 거야. 이게 뭐가 대단해? 그럴지 모르지만. 만화는 어때? 이미 인쇄된 평면이란 말이야. 이미 인쇄된 평면이야, 평면. 평면의 이미지라.
이미지를 이미지로 그리니까 이 사람한테는 문제가 없는 거야. 리얼리티와 이미지의 문제를 이미지를 이미지로 옮기는 것으로 해결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평면의 이미지를 이미지로 해결을 했어. 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면 겸손한다는 게 겸손해. 화가를 아까 신과 같은 그 미켈란젤로는 뭐냐? 화가는 신과 같은 존재였어. 미켈란젤로라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이런 사람은 화가는 신과 같은 위치여서 교황보다도 더 높은 위치야. 화가. 교황이 뭐라고 하냐면 성시스티나 성당을 그릴 때, 야 교황한테 쇼부를 부는 게야. 나 말이야. 모든 여기 나타나는 성시스틴 거기에 있는 사람들 네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줄 때인데 조건이 있어. 모든 사람을 다 활딱 바뀌어버릴 거야. 누드로 그릴 거야. 그래 누드로 그리는 조건으로 그걸 그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누드로 그렸어요. 나중에 이제 그 교황이 바뀌면서 새로운 교황이 나타나면서 그거를 거기 성기 기저귀를 다 해가지고 가린 거지. 그 제자들 중에 한 명 시켜갖고 교황보다도 더 뭐 교황이고 뭐고 간에 아무것도 안 무서운 사람들이 그게 화가들이었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었어. 화가라는 게. 근데 그 위치에서 그런 화가의 위치에서 스스로를 사는 미술가 만화 작가의 아래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낮출 수 있는 사람들이야. 대단한 사람들이야.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스스로 겸손한 사람들이 있다고, 이 사람들이. 아니, 근데 무슨 놈 파바티야. 이름을 파바트라고 지어서 대중과의 접근을 뭐 했다. 이거는 미술사가들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라고. 미술사가라든지 미술 판매상들이라든지 이런 개새끼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란 말이야. 라우센버그하고 제스퍼 존스 이 사람 아까 리히텐슈타인 이 사람이 1964년도에 미국 대표로 해가지고 베니스 비엔날레를 참가한다겠죠. 그런데 이제 그 라우센버그하고 제스퍼 존스는 그 제가 알기로는 동성애 관계도 있었다고 그래. 서로. 근데 이제 아주 그런 거는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스캔들 이야기니까. 그런데 이제 아주 절친한 사이들이에요. 작업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하고.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우산 모양인데 실제로 우산이 튀어나온 거야, 작품이. 그래서 이게 평면에다가 아까는 그 평면에다가 이런 것들 여기 그 이미지를 붙일 때 평평한 것만 붙였단 말이에요. 그 완전히 평면인 그 꼴라지를 할 때 완전히 평면인 것만 붙였어. 근데 이 사람은 여기에 나무 토막이야, 실제로 튀어나왔어. 이걸 그린 게 아니라 그림 위에다 붙인 거야, 이게. 그래갖고 요 화면이 튀어나와 버렸어. 앞으로 툭툭 튀어나와 버려. 요거는 우산 같은 걸 실제로 붙인 거야, 이게. 실제로 붙여가지고 화면이 튀어나와 버려, 이렇게. 여기 앞으로 많이 튀어나온 것도 있고, 요것도 의자까지도 작품이야, 이게. 의자도 붙여가지고 뭐 화면이 이렇게 해가지고 의자까지 요거까지 작품이야, 이게까지.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이 이 사람한테 많이 있어. 이런 작품 막 튀어나와 버려, 화면이 앞으로. 그러면서 마침내는 바닥으로 내려와 버리지. 이렇게 내려와 버린 게 아니에요, 바닥으로. 그러니까 미술 작품이 벽에 걸려있던 평면에서 바닥으로 입체까지 내려와 버리는 게 이게 혀 조각의 경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아니, 여기서 설치 미술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지와 리얼리티의 관계를 나는 실제로 그 리얼리티인 그 자체를 갖다 작품에다 붙여버리겠다. 그것을 이야기해요. 이미지와 리얼리티의 관계에서 그 이미지라는 것, 리얼리티를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3차원의 리얼리티를 이미 거기 2차원 평면에 어떻게 가져올 거냐, 그러한 것에 대한 그 굉장한 고민들, 그것이 역사가 미술의 역사라고. 내가 뭐 고대 역사까지 안 들어가도 그것이 역사가 미술의 역사야. 화가들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야. 화가가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할까, 어떻게 하면 뭐를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화가라는 거.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뭐 할까, 유명해질까, 그런 데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화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화가는 아까 제스퍼 존스가 뭐라 그랬어? 화가는 어떤 욕망도 지녀서는 안 된다. 내가 좋은 그림을 하겠다는 그런 욕망조차도 화가는 지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화가란 말이야.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야. 근데 걔 조수로 만들어버려서 화가를. 그래서 화가를 우습게 본단 말이야. 이놈 사회가 화가라는 거를. 내가 화가라면 호승 쳐버려. 사람들이. 돈도, 저 새끼 돈 없는 찌질이 가난한 새끼네.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그런 관심이 없는데 처음부터. 그러니까 화가를 정말로 우습게 보는 나라가 한국이야. 한국과 미국이야. 이 쓰레기 같은 나라들이야. 화가를. 독일만 가도 화가 그렇게 안 봐요. 화가는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이야. 화가는 돈 없어. 독일에서 유명한 화가들도 돈이 거의 없어요. 독일 화가들 정말 재직이 가난한 사람들이야. 독일에서. 그렇지만은 화가라면 존경해요.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들이요. 내가 예를 들면 독일에서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직업이 뭐냐고 물어서 화가라고 이랬어. 그랬더니 태도가 180도 달라져요. 극사실주의는요, 모두가 어떤 극사실주의라도 사진을 찍어갖고 사진을 보고 작업하는 거예요. 사진은 뭐예요? 이미지예요. 사진이라고 평면이라고. 평면을 평면으로 옮기는 거라고. 이 사람들은 이러한 방식으로서 이미지를 표현한 거라고. 이 사람들의 고민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극사실주의가 생기는 거라고. 이미지를 이미지로 옮긴다.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야.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돼 버린 게 뭐냐면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모든 고민들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컴퓨터 속에서는 우리가 보는 컴퓨터 화면이라는 거는 3차원의 물질이 없어. 거기는 그거 자체가 평면이야.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음부터는 내 작품에 대한, 내가 이것에 대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왔는지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